상속 사기 치는 법. 요즘 그 재벌가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그죠? 창업주들이.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쓸데없는 걱정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창업주 그래도 자손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속세가 50%이기 때문에 그 50%를 받으려면 그에 맞는 지분을 돈을 내야 되겠죠, 상속세를. 그렇다 보니까 원래 그 상속세는 그런 거예요, 그죠? 원래 제가 알기로는 상속세 취지는 그러니까 부를 계속 대물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S사 이재용 씨도 아직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거의 정말 한 2조에서 1조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근데 그걸 마련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자기 지분을 팔아야 되니까, 그죠? 우리 한 방에 내면 할인도 해준다고 그렇게 하던데, 근데 재벌들은 돈이 많으니까 액수가 크죠. 그렇다 보니 회사 경영권이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원래 상속세는 제가 알기로는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만약에 10억 바로 넘어가는 거지. 11억이면 1억만 상속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이 넘어가면 그 액수만 상속세를 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절세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증여하고 상속을 잘 하면 상속세를 좀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법이 있냐면, 만약에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세를 받는 건물을 하나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금방 지었을 때는 가치가 낮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게 한 100억이라고 칩시다, 건물이. 그러면 애기한테 줄 때는 100억으로 주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억 이상 하게 되면 증여가 되니까 90억만 증여세를 내면 돼요. 그러면 세금이 50억 정도 되겠죠. 그걸 어쨌든 내는 거예요, 증여세를. 그러면 한 150억 정도 어떻게 돼요? 어쨌든 그 50억은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내든 어떤 식으로 하든 구할 수는 있어요, 그죠? 50억 정도는. 그래서 이제 월세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갚으면, 다 갚을 때 애기가 성인이 될 때쯤이면 이제 증여세 같은 건 이제 융자가 냈으면 다 갚는 거죠. 그러면 애 재산이 100억이잖아요, 그죠? 증여세까지 냈으니까 한 150억, 최소 150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20년 정도 지나면 괜찮은 자리에 그 건물을 지으면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거의 최소 2배는 뛸 거예요, 그죠? 20년 정도면. 그러면 150억 들어가서 300억이 되는 거죠, 건물이. 그러면 이 아이 재산은 300억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또 상속을 해줄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한테 만약에 상속을 받을 게 있다. 그러면 받았을 때 여기서 나오는 월세를 해가지고 융자를 내든 월세를 내든 상속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절세를 할 수는 있어요, 그죠? 훨씬 적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치가 300억이면 150억을 상속세나 이런 걸 내야 될 걸 그러니까 증여세 50억만 내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럼 100억을 아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절세고 부자들이 많이 하는 수법이에요, 그죠? 안 그러면 애를 유학을 보내가지고 돈을 보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보내가지고 거기서 회사를 차리든지 해가지고
뭐 유령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미국에서 미국이나 뭐 그 세금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왜 솔로몬 제도 뭐 그런 거 이야기 하는데, 세금 없는 솔로몬 제도 같은 데도 회사 유령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아버지 지분, 한국에 있는 자기 아버지 회사 지분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 자자손손 대대로 상속세를 안 내요. 왜냐면 그 지분은 그 사람이 만든 유령회사 지분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자자손손 그 유령회사가 자기가 지분을 100% 갖고 있고 상장을 안 하면 계속 대대로 그렇게 물려받는 거예요. 상속세 안 내고. 뭐 그런 절세, 편법 증여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걸리면 작살 나겠죠, 그죠? 근데 걸려도 딱히 할 수가 없을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돈을 미리 주고 그 돈을 불려버리는 거죠. 그 돈을 외국에서 굴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자식한테 한 100억 정도를 빌려줘 버리는 거죠. 근데 그 100억 가지고 건물을 사고 융자를 내가 갚아버리고 뭐 돈은 천천히 갚아라 이래버리면 그 돈 불리는 기술 같은 거는 재벌들이 되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불려가지고 그 돈으로 뭐 팔든지 해가지고 이쪽 지분을 사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밀어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재벌에서, 그죠? 만약에 뭐 아들이 만약에 채소를 재배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대한항공 같은 거다, 그러면 대한항공에 채소를 대라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돈이 적게 들어도.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대한항공에 무조건 채소는 그 아들이 재배하는 회사에서 채소를 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돈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현대하고 삼성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이재용 씨도 지금 에버랜드 그때 비상장 에버랜드 100억치 샀나? 100억을 증여받아 가지고 그게 지금 수십조가 되죠. 2조 3조 정도 되죠. 100억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탈세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0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는 거죠. 한 50억 정도. 그것만 내고 그거는 배당 같은 거 받으면 50억에 우스우니까, 그죠? 100억 정도만 받아서 그게 이제 회사가 커지면 처음에는 이제 낮았겠죠, 가치가. 회사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그 비상장 지분 가치도 커지는 거죠. 그게 일명 에버랜드 편법 증여 사건. 네, 그래서 삼성이 계속 욕먹고 있는 그런 거죠. 현대도 편법 증여를 하고 있죠. 그 현대 모비스였나? 현대 그 자동차 운송하는 회사. 그걸 지분 100%로 만들어 놓고 그 회사가 번 돈으로 거기서 이제 일감을 몰아주고 그 회사가 번 돈으로 현대 지분을 사고 있죠. 그런 게 편법 증여예요. 예를 몇 가지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재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약간 상속 사기 치는 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원래 이렇게 물건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살 때는 주민등록 등본만 있으면 돼요. 제가 이제 물건 산다 그랬을 때 원래 전기가 나한테 넘어오는 거니까, 소유가 나한테로 넘어올 때는 등본이 있어야 되는데, 등본만 있어도 되는데, 내가 팔 때는 인감증명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증 사본도 있어야 되고, 인감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도장 같은 걸 이렇게 이게 내 도장이다라고 신분증처럼 이렇게 문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만이 찍었을 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감도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감도장은 굉장히 이렇게 멋진 걸로 파죠. 복잡한 걸로 파요. 그래서 인감 등록을 딱 해놓고 절대로 안 주죠. 그 재산이 있으신 분만 하면 돼요. 뭘 팔 재산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받을 때는 등본만 있으면 되니까, 굳이 만약에 사기를 칠 마음을 먹으면 제가 등본을 안 떼도 돼요. 왜냐하면 보통 가족이 한 집에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 등본을 떼도 내가 나와요. 어차피 그게 똑같이 나와요. 내가 떼도 아버지하고 다 나오고, 형하고 아버지하고 나오고, 형이 떼도 형하고 아버지하고 내가 3명이 다 나와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누가 떼도 똑같이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은 만약에
만약에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부모님이 떼갈 수 있어요. 떼서 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인감은 본인이 떼야 되는 거죠.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서 자기가 지문 조회를 한 다음에 그 도장을 등록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 동사무소 직원도 잘못 떼줬다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단계의 확인을 거친 후에 인감은 떼져요. 떼기가 힘들겠죠. 그 인감을 떼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 사망신고를 해버려요.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인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상속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진단서만 있으면 돼요. 사망진단서만 위조해서 갖고 가면 돼요. 만약에 아는 의사가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짜고, 만약에 누가 죽었어요. 만약에 만약 제가 박상복인데 박상복이 아닌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박상복이다, 박상복씨 사망진단서를 떼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망진단서를 떼서 동사무소 가서 사망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상속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인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상속세를 내야 되죠. 그죠?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겠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죽었을 경우 사기로 되겠죠. 그죠? 요즘은 또 그런 게 있대요. 자기가 부활을 냈다고. 요즘 또 웃기는 미친 사기는, 만약 제가 박상복이잖아요. 그럼 어떤 놈이 와가지고 박상복씨가 사망을 했는데 자기가 박상복씨로 부활을 했대요. 뭐 그걸 믿는 사람이 더 웃기지만, 자기가 박상복씨 부활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 차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 게 먹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래요. 유언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유언장에 맞는 형식이 있어요. 유언장에 맞는 형식에 자필로 주소, 주민등록증 뭐 이런 걸 다 써야 돼요. 그 형식이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 형식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유언장을 왜 그렇게 할까? 왜 자필로 쓰는 유언장만 인정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유언장이 누군가의 협박을 당하면 자필로 쓰면 아무래도 길씨가 떨겠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쓰면 뜨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여튼 뭐 그렇대요. 그리고 또 좋은 거, 이제 변호사 공증을 받아 놓는 거, 그게 가장 좋고, 오디오나, 지금 한국의 유언장은 오디오나 비디오는 인정이 안 돼요.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전화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녹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러지만, 요즘은 상상을 초월해요. 흥신소들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가능해요. 제가 저번에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음성 편집하는 거는 초등학생도 배우면 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겠죠. 편집한 거는 억양이 이상하겠죠. 자연스럽지가 않고, 만약에 뭐 자필로 쓴 형식의 만든 문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이야기라면 자필로 쓴 형식의 만든 문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억양이 이렇게 이상하겠죠. 편집을 했으니까.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좀 안 맞을 거예요. 뭐가 사람이 듣기에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이상하죠. 그리고 이렇게 그 오디오도 분석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계어로 보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요즘은 뭔가 흔적이 있겠죠. 레이어 쪼가리 나는 레이어가 있겠죠. 그죠? 저렇게 제가 보기에 기계어로 분석하면 분명히 형식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유언장은 자필로 쓴 것만, 형식에 맞게 쓴 자필로 쓴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을 쓰고 있는 걸 영상으로 촬영을 하면 더 좋겠죠. 그죠? 뭐 그런 것만 된다는 거.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또 사기치는 게, 만약에 돈 많은 친척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친척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박상복이면 박상복은 이 양자가 있는지를 몰라요. 존재를 모르고 양자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만약에 친척이면 알긴 하겠죠. 그랬을 경우 몰래 이렇게 양자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뭐 고자라고 그러고 이 친구가 싱글이고 뭐 게이나 뭐 어떤 남성의 어떤 동성애자, 여성의 어떤 동성애자 그런 거라서 이 사람을 양자로 데렸다, 아니면 고자라서 우리 친척을 양자로 썼다, 뭐 이렇게 사기를 칠 가능성이 매우 있어요. 이 사람 모르는 거죠. 만약 의식이 없으니까 사기를 치는 거니까. 그래 놓고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어쩌다 죽었어요. 그죠? 죽어가지고 양자라고 이러면서 지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언장 사기, 상속 사기는 예전에 그런 거 있죠. 왜 김밥 장사로 해서 모은 돈 얼마 학교에 기부, 뭐 이런 형식, 뭐 그런 형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본인은 모르는.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옛날 분들,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옛날 분들, 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사기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 어떤 아주머니 무려 5억이나 어떤 특정 은행의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똑바로 설명을 안 해준 거죠. 그게 마이너스 되는 펀드였는데, 원금 보전이 안 되는 펀드였는데 거기에 가입을 하면 고수익을 얻는다고 그렇게 사기를 쳐서 예금이 전부 마이너스 몇 억씩 이렇게 되는, 마이너스 몇 천만 원씩 되는 그런 일도 실제로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세상에 사기를 치는 사람 상당히 많다. 잘 모르니까, 할머니 잘 모르고 막 복잡한 얘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뭐 은행 직원이 이거 좋아요, 이거 하면 돈 되게 많이 벌고 저 이렇게 막 계속 와서 쪼르는 거죠. 이 상품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총각이 믿음하게 생기고 뭐 괜찮은 믿음이 약간 가고 이러니까 뭐 좋은 건가 보다 싶어가 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저 개인적으로 약간 철칙이 있는데, 절대로 남한테 득이 되는 일을 자기가 와서 할 일은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손해를 자기가 득이 보고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찾아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죠. 절대로 만약에 박상복 제가 득이 보는데 남이 와서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 이야기 안 해요. 그죠? 세상이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래요. 남 득되는 일을 안 해요. 남 득되는 일을 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 득되는 일을 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 걸 뺏어서 내가 할까?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먼저 내가 저격총 세워서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긴 있겠지만 극히 드물어요. 그죠? 특히 돈을 이렇게 많이 만지는 사람, 딱 보면 욕심 많은 직업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기보다는 욕심 많은 직군들이 있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제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쭉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해보시면 뭐 더 잘 하시겠죠. 그죠? 그것만 해봐도 훨씬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죠? 물론 구글도 들어가는 돈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들어가는, 유튜버도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돈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게 돼야 되지만, 근데 보통 그 갑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어쨌든 의뢰 입장이죠. 의뢰 입장이니까 의뢰 입장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답답한 거 우리가 답답한 거니까. 물론 우리도 파일을 안 올리면 유튜브도 답답긴 하겠지만, 그죠? 어쨌든 경쟁이 치열한 어떤 그 곳이면 그런 건 더 심하겠죠. 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인감증명서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르신들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절대로 안 떼줘요. 엔간해가 안 떼줘. 크게 아마 화를 내실 거예요. 만약에 뭐 집이라도 있으신 분들,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대출도 가능하죠, 보증도 가능하죠, 집 팔아먹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주민등록 사본 같은 게 있어요. 주민등록증 사본 같은 게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인감이 있으면 절반은 성공한 거기 때문에 인감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주민등록증은 가끔 훔쳐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소매치기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죠? 상속 사기치는 뭐 재벌들이 상속 받고 이런 거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면서, 그래도 뭔가 재산이 좀 있다면 뭐 다른 건 몰라도 인감증명서만큼은 꼭 소중히 본인이 지키시기 바랍니다.